안녕하세요. 한국항공사 오충섭입니다. 전북도 음식으로 과연 유명한데 이거를 술이랑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강현양의 명국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마를 잡았습니다. 지역, 전통주의, 문화 확산을 통한 로컬의 가치, 관광의 가치, 그리고 사람의 가치. 자, 여기 차태한 시가 있는데 1박 2일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2017년도에 KBS 1박 2일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 전통주 특집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알고 싶은 우리의 고유 전통주하면서 누가 주인공이었느냐? 정읍의 중력고, 조선 3대 명주라 불리는 술이죠. 그리고 완주의 송화백일주, 그리고 바로 요 전주의 이강주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단순히 술만 소개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1박 2일 멤버들이 다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고 음식을 알리고 거기서 먹고 즐기고 하는 이 관광 콘텐츠가 엄청 커져요. 게다가 전주, 특히 전북은 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의 도시입니까? 맛의 도시 아닙니까? 예, 음식 문화가 발달했던 전라도. 그래서 2017도 이게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18년 다음 해부터 2020년 1629억으로 무려 평균 선장률이 전통주가 37.5%가 되면서 엄청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거는 단순히 전통주든 쌀이든 뭐든 간에 뭐와 접목시켜야 되냐면은 관광과 접목시켜야 된다. 여행과 접목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모두가 술을 다 많이 마시는 시대인가? 여러분 많이 드시나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드시나요? 어떠시나요? 국내 소주 출고량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가의 탁약 출고량 다 내려가고 있어요. 맥주 출고량 내려가고 있고요. 이거 합친 모든 것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전체적 일반주류 뭐냐? 기존에 그냥 편의점에 살 수 있는 가성비만 추구하는 술들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올라가고 있느냐? 지역 특산주, 그리고 명인술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전통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뉴 타입의 전통주라고 보시면 돼요. 만드는 사람도 MG고 파는 사람도 MG,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현재는 여러 가지 좀 경기 상황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2013년도까지는 탁준이 이렇게 성장하고요. 그리고 약주도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청주도 성장을 합니다. 이 청주 시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세법이 좀 이상해서 한국의 전통 누룩으로 만드는 경우 청주라임을 못 붙이는데 그거를 잘 어떻게 해결해서 쌀로 누룩을 만든 경우에는 청주라임을 줄 수 있는데 이 청주 시장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해서 전북의 전통주 만들겠다 하는 경우에는 뭐가 지금 빈 시장이냐? 청주 시장이 빈 시장이에요. 과실주 시장 계속 오르다가 살짝 떨어졌는데 이건 뭐냐면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외국 와인들이 들어오면서 살짝 경쟁해서 지금 밀린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많이 빠진가? 증류식 소주란 부분이 빠졌는데 여기 보면 430억에서 220으로 빠진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빠졌느냐? 원소주, 박제보면 원소주가 280억에서 140억으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즉 연예인의 뭐라고 할까요? 한순간에 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 뿐이지 지금의 이강주나 또는 중력고나 또는 안동소주 이런 게 빠진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증류주인 일반 증류액도 늘어나고 있고 리큐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조건 전통주를 창업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통주가 계속 상승하는 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지역사회에서 면허가 늘어나고 있고 이 면허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시장 커지는데 경쟁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경쟁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또 이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2022년, 2023년도 굉장히 히트친 주종이 위스키입니다. 자, 위스키가 전 세계 제일 비싼 술이 2005년도에 한국에 나왔어요. 입찰 가격이 얼마냐? 6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한 병에. 얼마에 결정이 났냐? 7천만 원에 결정이 났어요. 2005년도입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똑같은 제품 22억 원에 낙찰했습니다. 그리고 라벨만 바뀐 게 있어요. 이것이 23년도에 얼마에 결정이 났냐? 35억 원에 결정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났냐? 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해서 하나의 증류 중에서 몰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즉 아무거나 넣어서 못 만들어요. 즉 재료에 제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위스키 한 병에 35억 원. 자, 근데 약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2병밖에 없는데 한 병은 누가 마시고 한 병은 누가 깨트렸어요. 그러면 나는 이 60년 된 숙성된 제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60년 기다려야 되는 거야. 6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을까? 그 불안감을 내가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산과 교환한다는 의미죠. 요 대체 불가능이라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냐? 60년이라는 시간에 잡은 거예요. 결국 지금의 주류 시장 키워드는 뭐냐? 대체 불가능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위스키도 여러분들 이마트라든 이런 데 가시면은 가장 싼 위스키 얼마 정도 할까요? 10,000원 이하, 9,800원, 9,700원짜리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가가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닌 어떤 위스키를 많이 팔리냐? 고급 주류 쪽인 이 싱글 몰트 시장만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 이제는 우리는 술이라고 다 마시는 게 아닌 골라 마시는 술 시장이라는 거예요. 좋은 술을 내가 선택해서 조금만 마시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륨보다는 뭐가 늘어나고 있다?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자, 최근에 어떤 전통주에 뭐 박재원 씨나 뭐 이렇게 백종원 씨나 이런 셀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 말에 또 세계적인 대스타가 한 명 들어올 겁니다. BTS의 진이 들어옵니다. 진이 충남 예산에서 사과 진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셀럽들이 들어온 것은 앞으로 시장이 그만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시경 탁주도 지금 하루에 1,800병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병, 2병 세트에 28,000원이죠. 막걸리인데. 근데 매일 완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를 만약에 18,000병을 안 만들고 18만 병을 만든다. 그러면 안 팔려요. 모자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럭셔리 시장과 일반 소비 시장은 좀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통주 키워드 검색을 보면은 무려 2016년 대비 380%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통주 위스키 와인 중에서 전통주가 가장 많이 컸습니다. 이 뜻이 뭐냐? 옛날엔 전통주란 말도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전통주라는 단어를 써서 검색하는 문화가 커진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느린마을 이쪽 배산면 주가가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돼요. 그 장수 막걸리가 2천억 정도, 1,000억 정도 합니다. 지평 막걸리 400억 정도 하는데 국순당은 700억 정도 합니다. 근데 다들 지평 막걸리는 100만 조회수 정도 나오고 뭐 장수 막걸리도 200만 조회수 정도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소기업이 무려 검색이 어느 정도냐? 2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일 높아요, 지금. 바로 막걸리 한 병에 11만 원, 막 먹는 막걸리 잊어달라는 이 남자 하면서 해남의 해창 주정장에서 막걸리 출시했는데 그게 막걸리 롤스로이스였죠. 해창 롤스로이스.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1601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예, 다 악플. 여기 보시면은 뭐 막걸리 양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이걸 골드로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 뭐다 했는데 11만 원짜리 최고급 막걸리 왜 성을 믿고 있나? 엄청 많이 하는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인생 막걸리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잡음이 없어지면서 뭐라 했냐? 기자님 보니까 본질에 충실했네. 가장 막걸리스럽게 했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정영진 부회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됐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그 안에는 남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창 막걸리 이름을 검색을 했었을 때는 뭐가 나오냐? 롤스로이스나 에르메스가 같이 나옵니다. 같은 급이란 거죠. 같은 급이 나온 거고 뭐 정현준하고 모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판매 관련해서는 사전 예약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전통주 관련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하신 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목에 꼭 무조건 사전 예약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청주 카테고리 무조건 따로 넣어놓으세요. 청주라는 이름은 약주와 막걸리 달리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주류 시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규모가 2031년 2조 정도 될 것이다. 평균 2.5% 성장할 것인데 왜 그러냐?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및 음료의 기후의 변화고 양조등 및 증류소 증가인데 이 증가한 이유가
프리미엄 및 슈퍼 프리미엄 제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조금 마시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들이. 자, 이거를 먼저 굉장히 빨리 캐치한 게 일본이었어요. 2013년도에 일본에서 사케 양조장 투어리즘이라는 걸 만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식품부에서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자,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외교부의 외교관 교육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사케 시음회를 VIP 대상 계속 진행합니다. 사케 양조장 투어리즘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양조장을 다니며 술 장인과 만나며 지역 전통주를 마신다. 그리고 그 술이 태어난 땅을 느끼며 향토 요리와 전통 문화를 즐기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작년도에 자신들의 그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술들의 방식에 대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본인의 세심함, 정중함, 기다림이라는 인내를 담은 문화, 기다림, 숙성이라는 뜻이죠. 정중함, 술이 가진 가치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쌀의 가치를 안다는 거고, 세심함은 여러 가지 균들을, 보이지 않는 균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꼼꼼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한다는 뜻이죠. 이걸 통해서 일본의 전통술을 둘러싼 문화 및 제조기술, 인권 공동체와의 관계,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 비즈니스 및 시장 확대는 제도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수출이. 네. 자, 여기에 있는 노란 선은 뭐냐? 양입니다. 근데 파란 건 뭐냐? 금액이에요. 뭐가 더 커졌죠? 금액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네.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좋은 거를 조금만 마시는 것이 일본 사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 건 뭐냐? 결국 관광산업을 만든 거예요. 관광산업과 문화와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과 접목을 하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 소주 투어리즘. 그리고 이런 시장도 커지겠는데 100엔 정도를 넣으면은 다양한 사케가 나오면서 다 하나씩 시음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었죠. 이런 관광 콘텐츠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이걸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체험해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일본항공 잘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에 일본의 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과 농업과 지역과 그리고 그 안에 로컬의 가치를 담은 것들이 계속 인정받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국 사람은 숙취해소 능력이 뛰어납니까? 부족합니까? 한국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숙취해소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떨어진 게 어디냐? 일본인 거예요. 숙취해소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뭘 했을까요? 위스키에 물을 탑니다. 그러면서 뭐가 커지냐? 여러분 잘 아시죠? 하이볼 문화 커집니다. 자, 근데 이 하이볼 문화, 우리 그냥 토닉워터에 위스키에 얼음 넣고 타서 마시는 문화 똑같잖아요. 실은 그렇죠? 근데 왜 얘는 유행을 하고 위스키에 그냥 토닉워터 타가지고 마시는 그 온도록 문화는 왜 이렇게 확장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온더럭스잔에 얼음에 토닉워터 타서 주는 그 문화는 누군가 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위가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가고 그 공간 자체가 어둡고 침침한 그런 뭔가 밀폐된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누가 만들어오죠? 보통 점원이 만들어와요. 얼마큼 마시고 내가 즐기냐는 내 관할이에요. 즉 마시고 싶은 만큼만 마실 수 있는 게 이 하이볼 문화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사람의 옵션을 줌으로써 위스키를 편하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뭐가 빠졌을까요? 근데 생맥주 시장이 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생맥주의 장점을 위스키에 가져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그 ABC 방송에서는 일본 위스키가 다른 나라 위스키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그거를 분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 위스키는 강력한 향을 가지고 있다. 그 호밀과 구워진 오크통 향인데 물을 더하면 엉망이 된다. 근데 일본 위스키는 물이 더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고 물을 더하면 그것들의 향기가 훌륭하게 조합되어 넘쳐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더하면은 뭐랑 먹기 쉬워지냐? 음식과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본 위스키는 전 세계 위스키 그 어디와 다르게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위스키는 그 어느 나라 달리 1차 시장에서 위스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전통 시장은 밤늦게 2차, 3차
취할 때까지 마시는 문화가 아니고 정말 좋은 이 전북의 식사, 전주의 식사와 가치를 논하여 마실 수 있는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의 가치를 살리는 스토리를 좀 고민해봤습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 일단은 전북술이 뭔지를 해야 돼요. 전북술이 뭔데? 예. 근데 그 가치는 저는 대한민국을 지킨 곳이라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지켰고, 이 지역을 지킬 수 있어서 호남의 양식이 지켜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을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조선왕 실록 이 내장산에 숨겨지기도 한 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하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지켜온 이 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전북 지역, 전 이거야말로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의 술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고요. 전북 술이 정의가 내려진다면은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인문학적 전문가, 기술적 전문가.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전북에 정말 유명한 문화 해설사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분들한테 전통 교육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마 탁하면 여기 이강주예요. 여기 송화백일주예요. 여기 중력고예요. 여기 새로 나온 우리 그 호남평야에서 나온 그 쌀로 만든 무감미로 막걸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끔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